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가 만났다고 밝혔던 사람 한학자라고 이렇게 밝혔었는데 확인 결과 역술인이었습니다. 점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정치인들 계속 이 점을 보러 이렇게 여러 차례 다니고 있는데 복채가 수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정치인들과 점의 이야기도 한번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정민 기자. 네. 이 학자, 역술인, 정체가 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또 불똥이 이렇게 튈 줄은 몰랐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방금 나온 세월호 참사 당일에 7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약간 이제 뭔가 남녀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자극적인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 결국 박 대통령은 당일날 정윤회 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윤회 씨가 처음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그러니까 세월호가 발생한 그 7시간 내에 있는 시간이죠. 그때 한학자를 만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한학자의 정체가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그 한학자가 한학자 겸 역술인이었다. 역술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 이 역술인 이모 씨가 또 간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네. 예. 그 간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는 지금 이제 서울 북한산에 이제 형제봉 자락에서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 철학관의 규모도 보통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래요? 크고 또 그 역술인 철학관이 워낙 유명해서 또 유명 전에 대선 후보를 비롯한 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는 이제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안에 이제 내부가 나오는데 일반 보면 이제 보통 철학관 같지만 상당히 이제 규모도 크고 또 그렇다고 하죠. 그 생김새가 이 사람이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는데 네. 상당히 호감형으로 잘생겼다고 합니다. 잘생겼대요? 예, 그래서 상당히 하고 또 그렇게 잘 맞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 갔다 온 사람의 지인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들어가면 자기가 일단 내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잘 알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흔히 말하는 광을 잘 판다고 합니다. 광 판다? 예, 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잘 알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어떻게 인연이 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앉으면 당신은 이런 고민 때문에 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정확하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예.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이 역술인과 굉장히 좀 자주 만났다고 네.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사람인지 그 새누리당 의원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좋아요. 좋고 얼굴이와 역술이나 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아주 하얗고 신설색이 좋은 그런 얼굴이야. 그 약간 역술 도인의 특징들이 있는 얼굴이야. 내가 보기 안 좋은 일은 별로 전혀 들은 바가 없어. 자, 네. 지금 새누리당 의원의 얘기인데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호감형이고 실제로 그리고 예. 워낙 잘 맞춘다고 하니까요. 원래 정치인들이 의외로 점을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정치인만 해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점을 많이 보는데 저 사람들도 하여튼 그런 유명한 점집이 의원들 사이에 아름아름 다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이 역술가 이모 씨를 아주 오랫동안 만났던, 오랫동안 교분을 나눴던 한 언론인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또는 그 관상을 보거나 이 역술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설을 안 해요. 뉴스공이나 이런 거에 나오라고 그래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한학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저하고 중국에 같이 갔거든요. 여행 가자고 해서 그 중국의 시장 강서기 이런 사람들 고위층이 이 선생 방문 환영 프렌치 카드를 쫙 걸어놓고 난리를 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종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쫙 쓰니까 그걸 읽어보더니 중국 사람들이 의자에서 내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대단한 한학 실력이구나. 그런 걸 알았지. 자, 지금 주인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역술인이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그럴 정도 되니까 이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도 오랜 동안
교분을 나눈 게 아닌가 싶은데 정윤회 씨와 이 역술이는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알려진 바로는 1998년이죠. 박근혜 예. 대통령이 처음에 보궐선거로 한나라당 이제 선거, 대구 달성의 선거에 나갈 때 즈음에 이 정윤회 씨가 당시에 그때부터 이미 뭐 비서실장 격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와서 이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실장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원래는 그 경북 문경으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게 예. 경북 문경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사를 하던 곳이라 좀 그게 있는 곳이고 인연이 있는 곳인데 대구 달성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곳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예. 거기다가 그 상대가 상당히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큰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엄삼탁 당시 전 의원이라고 아주 큰 실세랑 맞붙어서 승부를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그때 즈음에 이 정윤회 씨가 가서 인연이 맺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동아일보의 법조팀에 있는 최우열 기자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특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열 기자가 어제 이 이모 씨를 직접 장시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걸 저희가 육성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내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희호 여사가 대구 중년 여성을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주선했고 모 언론사에서는 나를 이희호 여사 양아들이라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DJ 때는 청와대에 자주 출입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윤회는 10수년 전 아는 교수 소개로 처음 만났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경이 아닌 대구에 출마해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대구에 나가면 무조건 되니까 걱정 말라고 조언해줬어요. 요즘엔 한 달에 2번 정도 봐요. 정윤회 씨는 말이 많지 않고 말투가 굉장히 조용조용해요.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는 나도 일절 안 물었는데 고등학교는 강남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이혼 얘기도 물어본 적 없고 본인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내가 정윤회 씨한테 같이 군자운동 사업을 벌이자고 제안한 적 있는데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고 사양하더라고요. 주로 좋은 삶을 사는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요. 정윤회 씨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좋아서 오는 거라 정치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박 대통령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저게 이제 우리 최유월 기자가 이 씨를 만나가지고 예. 나눴던 대화를 성우가 이제 재구성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성우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점잖아서 네. 그 역술인도 굉장히 점잖은 사람처럼 지금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술인은 한마디로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이번에 검찰에서 이제 정윤회 씨 통신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 씨 사무실에서 정윤회 씨가 있었다. 그래서 이 씨라는 역술인 누구냐 파보니까 2006년에 이미 충주지청에서 그 특정 사기를 쳐가지고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돼서 1, 2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역술인과 가까운 사람들하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내가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주겠다. 저는 이 기사에 우리가 보는 앵글은 이 역술인, 이 질 나쁜 역술인에도 문제가 있지만, 물론 어떤 뭐 신통방통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질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정윤회 씨의 처신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윤회 씨가 지금 뭐 사실 비서실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본인은 바로 몇 달 전에 인터뷰에서조차도 나는 대통령 된 뒤에는 만난 적도 없다, 보좌관도 만난 적 없다,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뭐 최태민의 사위 아닙니까?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리고 아까 우리 동정미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박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할 때 선거구를 찍는 문제까지. 예.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과의 인연이 오랜 기간에 이어졌었다는 건 팩트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계속 이제 인사 난망이고 벌어지고 이러니까 계속 그런 문고리 권력의 핵심이 정윤회가 아니냐. 본인은 부인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온 마당에 지금 많은 저도 여론의 민심을 듣지만 일각에서는 야 김기춘 실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윤회가 다 해. 이런 식의 말까지 지금 저작거리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그런
민심이 지금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처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 여태까지 대통령의 뭐 2인자까지 전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2인자들의 말로라는 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다 감옥 갔고. 그러니까 정윤회 씨도 정말 뭐 말끝에 대통령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정말 정윤회 씨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 사람이 제대로 된 행보를 보이고 국정에 정말 득이 돼야지 이 박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측근 관리가 정권 운영에 굉장히 저는 또 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처신을 좀 알아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지금까지 정윤회 씨가 뭐 문제되는 일을 한 거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정민 팀장,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특별히 결별할 사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멀리 지낸 지는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멀어질 만한 사유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멀어질 만한 사유는 사실, 그러니까 그 결별을 하게 된 거는 2004년이죠. 2004년 예.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그냥 의원으로 있다가 한나라당 대표 탄핵 있을 때 한나라당 대표로 가면서 정윤회 씨가 이제는 당 대표라는 공적인 자리에 갔으니 공적으로 비서실장을 하시라, 비서실장을 두시라. 그러니까 예.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나는 빠지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정윤회 씨가 뭐 뒤에서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한창 많았을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씨가 빠졌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말렸다고 하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그만두시려고 하느냐. 근데 정윤회 씨가 일단 자기는 빠지겠다라고 해서 빠졌고 그 이후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흔히 말하는 비선 3인방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 2007, 8년까지는 계속 연락은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나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을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결별이라고 하거나 사이가 안 좋아진 적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정윤회 씨가 빠져준 거고 예. 박 대통령은 여전히 박 대통령이나 그쪽에서는 정윤회 씨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세간의 관심과 의혹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오히려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 얘기가 있더군요.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경이 아닌 대구에 출마해도 괜찮은 고민을 털어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구에 나가면 무조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예. 그 얘기는 저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텃밭인 대구에 나가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겠습니까?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에 나온 내용만 보고서는 정말 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DJ를 내가 만들었다 대통령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DJ 대통령 김정은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자주 뭐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까 헌명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에도 실형을 받고 선고를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구속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과거에도 더 많은 이 상습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요? 질이라고 사람 질을 평가하는 것은 좀 예. 좀 우습지만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현재는 예.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권의 실세들이 이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안 지내는 게 더 좋을 텐데. 예. 뭐 특별한 날 또 이렇게 자주 뭐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은 좀 듭니다. 그러게요. 자, 어쨌든 이 역술인 이 씨 지금 관심의 핵심 대상으로 지금 떠오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가 왜 이 역술인을 만났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는 어떤지 이런 이야기도 직접 했는데요. 그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일에 정윤회 씨가 오전 10시에서 11시쯤 와서 같이 밥 먹고 오후 3시쯤에 돌아갔어요. 오전에는 큰 사고가 아닌가 보다 하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니까 정윤회 씨가 대통령 걱정을 많이 했고 원래 그날 같이 야외로 외출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가기로 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그 후에 강남으로 아는 사람들 만나러 갔고요. 정윤회 씨가 본인은 대선 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한 번 받은 게 전부라고 했어요. 이재만 총무비서관하고도 연락을 안 한다고 하고 나는 지금도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데려다가 비서실장으로 앉혔으면 좋겠어요. 문창극 청거설과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상케이 보도를 보고는 세상 참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딸의 승마 국가대표 발탁 보도에 가장 크게 화를 내며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 씨의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 동정민 팀장.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윤혜 씨가 과거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네. 당선된 뒤에 전화 한 통 한 게 전부고 네.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분들과는 연락도 안 한다. 이렇게 네. 그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네. 그 내용과 저 주장이 이 씨의 주장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당선인 시절에 한번 전화가 오셔서 그냥 예. 고맙다는 전화 한 통화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대선 후에 딱 한번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정윤혜 씨랑 이 실장이랑 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정윤혜 씨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학에 실제로 관심이 많다고 하고 본인이 예. 평소에도 나는 이제 강원도에 목장이나 운영하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입에 붙고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선비 같은 성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윤혜 씨랑 이모 씨랑은 친했던 건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당시에 정윤혜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대통령과 같이 있지는 않았던 거고 예. 지금 나온 사실은 이 정윤혜 씨가 이 실장을 이모 씨를 만났고 그러나 이모 씨가 약간 질이 안 좋은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윤혜 실장도 거기에 뭔가 엮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가는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인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시그널로 보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정민 팀장이 설명을 잘해줬지만 어떻든 지금 여론은 굉장히 정윤혜 씨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랜 측근이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에 6년 동안 공식적인 비서실장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가깝다는 것은 팩트인데 이분이 왜 저렇게 범죄자죠 한마디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그리고 지금 아까 대역으로 읽혀지긴 했지만 좀 굉장히 오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자기가 뭔데 무슨 정윤혜 씨가 비서실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걸 기자에게 만나서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정윤혜 씨 입장에서 변호를 하려고 하고 예. 자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뜻을 피력한 거거든요. 저거는 저 내용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일들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한테 누를 끼친다 한마디로. 그래서 예.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우리가 정윤혜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이것을 좀 밑바닥에는 굉장히 좀 중대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정윤혜 씨가 딱 드러나서 뭘 하고 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 억측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윤혜 씨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인과 어떤 역술의 관계, 그걸 좀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하세요.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댁이 만나요. 자, 천상철 사장, 부채도사 댁 자주 가세요? 저는 안 갑니다. 안 가세요? 네. 예, 정치인들은 선거 앞두고는 항상 이런 부채도사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사실 이제 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들 걱정돼서 사실 이렇게 역술인들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한두 번씩은 가보셨을 텐데 이 정치인들도 이 선거 때만 되면 굉장히 역술가들의 조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조상묘를 이전한 과거의 정치인들 한번 저희가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천상철 차장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 예. 이회창 전 총리,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내로라는 이 정치인들도 조상묘까지 이전할 정도로 역술인들의 조언에 많이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묘를 이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의 중지도 다 모아야 하는 것이죠. 이거 다 대통령 되려고 조상묘 이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히 예. 본인들에게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 근데 보면 성공한 분은 한 분밖에 없네요. 아직까지 그러네요. 예. 그래도 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조언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저분들의 또 주머니에
부적 한 장씩 갖고 다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정치인들이 가면은 뭐 어디 출마하라, 대통령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 하면은 아마 복채까지 수천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총선이 내년 후년에 이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집이 또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습니다.